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관주의 공급은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생육 단계마다 조절하며 줄 수 있고, 식물이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성분을 한 번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시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주 비료를 좀 더 제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작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 작물의 시기별로 알맞은 비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이 영양성장 위주인지 아니면 생식성장 위주인지를 파악해서 사용할 관주 비료의 비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의 비종을 볼 때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질소와 칼륨의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질소가 가리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함유되어 있다면 영양성장 위주입니다. 그리고 칼륨이 더 높아서 생식성장 위주로 되려면 칼륨은 질소보다 2배가 더 많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질소와 칼륨의 비율을 보고 지금 내 작물의 생육 시기가 영양성장기인지 아니면 수정, 착과를 하고 과를 키워야 하는 생식성장을 하는 시기인지를 판단하여 질소, 칼륨의 성분 함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작물의 생육 단계별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계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과수류는 발화기, 과체류는 정식 직후에는 인산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식 직후에는 대부분 초기 빠른 생육을 위해서 질소가 높은 비종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실은 정식 직후에는 인산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여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화 및 수정기에는 가장 많은 에너지, 양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꼭 미량 요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질소, 인산, 칼륨이 동일한 양으로 들어있는 1대1대1 비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 단계가 영양생장기나 혹은 잎을 수확하는 엽채류에는 질소가 높은 비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매의 성장, 즉 비대 및 착색기에는 질소보다 인산 가리 함량이 높은 비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체류처럼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을 같이 하는 작물은 질소가 높은 비종과 칼륨이 높은 비종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한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 주기입니다. 200평의 사용량이 1에서 3kg인데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 간격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는 토양 pH와 EC,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을 분석해보고 그에 맞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직접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용량과 시비 간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작물의 생육 시기별 그리고 생육 상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개화 수정기에는 양분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량을 늘려줘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잎과 줄기의 생육이나 열매가 많이 착과되었다면 당연히 사용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를 많이 달고 생식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뿌리로 양분을 많이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생육이 불량해져 충분한 양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과체류의 경우 다음 화방부터 문제가 되겠죠. 적당한 적과 함께 이럴 때는 발근에 도움이 되는 자재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사용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뿌리 생육이 같이 함께 부진할 확률이 큰데, 생육이 부진해서 빨리 생육을 끌어올린다고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뿌리는 더욱 악화가 되고 많은 비료 성분이 버려지게 되어 염류집적의 원인이 됩니다. 그 밖에 햇빛, 기온, 토질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량과 사용 시비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충분한 유기물 공급은 양분 보유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우스 작물들은 보통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비 대신 부식질 물질이 높은 제품을 살포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을 위해서 필수 영양성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밝은제들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뿌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에 따라 양분이 버려지느냐, 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적정 pH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관주 시간도 되도록 가장 양수분 흡수가 좋고 광합성량이 많은 오전 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관주 비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주 비료 사용은 특히 하우스에 많은 염류를 집적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주 비료. 그리고 성분은 같아도 원료의 종류나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아야 하고 반드시 킬레이트된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관주 비료가 좋습니다. 우선 효과적인 관주 비료를 선택할 때 염류 집적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관주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의 성분을 황산칼륨으로 보증했는지 아니면 염화칼륨으로 보증했는지에 따라 토양 염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트륨, 염소 등을 제거한 비료가 염류 집적에 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비료가 있는데요. 비료의 종류를 무엇을 사용했는지, 공업용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비료용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료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주 비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료의 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뿌리 상태마다 다르지만 모든 양분을 다 흡수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양분을 20개만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순도가 높은 비료는 20개의 양분을 전부 유용한 양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순도가 낮은 비료는 양분 외에도 염소, 나트륨, 불순물을 포함하여 20개의 양분을 먹게 됩니다. 즉 식물에게 필요한 유용 양분의 흡수 이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킬레이트 미량요소 함유입니다. 보통 미량요소의 경우에는 토양에서 식물이 흡수되기 쉽지 않은 성분들이기 때문에 킬레이트 처리된 미량요소 사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량요소에 킬레이트 처리를 해도 제대로 된 킬레이팅이 아니면 토양에서 킬레이팅이 깨지고 일반 미량요소처럼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관주비료 사용법과 비료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관주비료 사용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